잘못했다고 건너뛰기가 있었구나. 처음 알았다. 다음부터 저거 눌러야지. 뭐 이런 계산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특별한 거 없나? 이거 우리 그때 많이 해봤던 거죠, 그죠? 몇 자리 정수냐, 몇 자리 정수냐, 그 다음에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 거 나타나느냐, 정수 부분을 구하라는 얘기지. 뭐 많이 다뤘던 문제니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시험에도 뭐 이런 관련된 문제를 좀 냈는데 다 이상하게 많이 못 풀었던데. 왜 누구 자꾸 공부를 잘 안 해? 전체 얘기하는 얘기야. 공부를 좀 잘 해야 되는데,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열심히 좀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심히 걱정이 돼. 계산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1단원이랑 2단원 지수 로그 계산은 그냥 진짜 계산이거든요. 연산이에요, 연산. 왜 중학교 3학년 때 루트 배우듯이 그냥 연산에 익숙해져야 돼. 그래야 그 뒤에 작업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할 지수 함수, 로그 함수는 그냥 완전히 수학의 학적인 내용이야. 그거는 그냥 진짜 수학이고, 이때는 수학이 아니고 산수거든, 약간 느낌이. 그래서 이 계산이 잘 안 되면 당연히 뒤에서 막힐 거야. 아, 이해가 다 가고 무슨 말인지 다 알겠는데 답이 안 나와. 그건 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니까 여기는 연산 연습을 잘 해야 돼요, 여기. 알았죠? 그래서 이번 주 시험 테스트에 좀 통과 못 하신 분들은 지수 로그 연산을 좀 다시 좀 개념원리 펼쳐놓고, 그냥 로그 성질 몇 개 안 되는데 뭐 좀 잘 적용해갖고 연습해보고 좀 시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시간 좀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해를 해줘야 될 거다. 그 얘기 좀 하고, 로그 50은 로그 10보다는 크고 로그 100보다는 작은데, 선생님이 왜 단위를 10, 100 이렇게 잡는 이유는 얘가 지금 밑이 생략돼 있는 상용 로그니까 얘가 1이고 얘가 2인 거잖아. 얘가 그럼 1. 얼마일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정수 부분은 1이고 소수 부분은 여기서 1을 뺀 값입니다. 그래서 로그 50에서 2를 뺄 건데 2를 이렇게 쓰면 이렇게 빼면 되지. 로그 50 빼기 1인데 1을 이렇게 써서 계산을 해주면 이게 50 나누기 10 해서 로그 5죠. 그지?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애시당초 여기서 로그 50을 이거 로그 10 곱하기 5라고 두고 1 플러스 로그 5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는 정수 부분, 얘는 소수 부분. 어쨌든 소수 부분 알파가 로그 5다. 그럼 여기다가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10의 세제곱에 알파 로그 5 이렇게 올리면 이게 지수법칙으로 계산이 돼서 얘가 10의 3 로그 5가 되고요. 3을 올리면 되지. 3을 위로 올리면 이렇게 되고, 여기 10이 생략돼 있으니까 10 똑같으면 얘가 답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125 이런 식으로 이제 정답이 되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문제에 뭐 이렇게 돼 있는 문제가 혹시 있었지 않니? 뭐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출제된 거야. 그럼 여기 알파 너무 다 그냥 이 계산을 하라는 건데 이 계산을 못해서 틀렸어요. 그래서 A의 로그 A의 B는 B다. 이거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잘 해야 돼요. 밑하고 이거 같으면 애가 나온다 그랬잖아. 기본적인 그런 성질들은 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 하고 다음으로 가봅시다. 아까 여러분들이 숙제 질문했던 게 약간 이런 느낌들의 문제거든요. 요런 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식을 세워서 로그를 취했는데 막 저런 식으로 나왔어. 저기서 x 어떻게 찾을 거냐, 뭐 그런 거예요. 대단한 건 아니지.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들잖아. 그래서 이렇게 바꿀 거 아니야? 0.5740 이렇게 바꾸겠죠. 정수 부분, 소수 부분 할 때 소수 부분을 0에서 1 사이 값으로 바꾸는 노력을 하고, 오른쪽을 보니까 뭐 똑같네. 그러면 375 구조로 돼 있을 거란 말이야, 저 x가. 375 구조로 돼 있는데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니까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에서 375로 시작하면 되겠네. 그럼 0.375가 x다. 이렇게 심플하게 답이 나온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약간 이제 이런 거 말이야, 이런 거. 이런 느낌의 문제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정수 부분이 1이고, 그죠? 소수 부분은 로그 1.2일 거거든요, y가. 저기서 1 빼면 이렇게 될 거니까. 그거를 여기다 넣으면 뭐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1.2로 여기 넣을 수 없으니 이걸 10분의 15로 12로 한 다음에 마이너스 달아주면 올라가서 부등호 분자분모 역수가 되면서 뭐 계산이 되겠지,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만 계산해 주면 되는 문제고, 이거는 우리가 했었죠, 그죠? 그 책에 문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루었던 문제 같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막 이 정도까지 시험 문제가 나오고 그러진 않는다고. 오, 2시간마다 3배가 된다. 이거 어떻게 하라고? 잘못 썼다. 2시간마다 3배가 된다. 3배가 된다. 2시간마다. 이렇게 쓰고 t는 시간 단위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2일 후에는 몇 배가 되느냐? 2일은 몇 시간인데? 48시간이, 그게 48 넣으면 3의 24승이잖아요? 그게 x인데, 얘가 도대체 몇 짜리 정수냐? 그거 물은 거야. 그럼 다시 3의 24승 로그 취해서 24 곱하기 로그 3, 0.4771 해서 얘의 정수짜리가 얼마인지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정수 부분에다 1 더하면 자릿수가 된다. 뭐 그런 거예요. 알고 보면 별거 없죠? 계산은 각자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소수점 아래 15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단 말은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5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지. 쟤를 로그를 취했을 때 말이야. 쟤를 로그를 취했을 때 n 로그 5분의 3인데 항상 로그를 취한 이 값이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5가 되어야 된다.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5가 되려면 이렇게 잡아야 되지? 마이너스 15가 되려면. 맞나? 이렇게 잡아야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 맞지? 마이너스 14점 얼마 이렇게 돼야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14.3 이렇게 해야 마이너스 15 플러스 0.7로 하지. 그런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n을 풀어야 되니까 요거를 숫자로 바꿔갖고 양변 나눠가지고 n의 범위를 찾아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조금 계산이 있을 거예요, 얘는. 정말 하기 싫게 해놨네, 어째.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n 로그 3, 0.4771 빼기 로그 5, 0.6990 이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5 이걸 하라는 얘기고요. 요거 계산하면 얼마 하게? 마이너스 2279 맞니? 계산이 맞나? 너무 어려워 이런 계산. 솔직히 아닌가? 내만 그렇나? 여기서 이거 빼면 빼고 보호 바꾸면 되는 거 맞지? 19 79가 아니었고 19였군요. 그치? 맞겠지 뭐. 그래서 하여튼 이거 앞에 n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를 떼면서 방향을 바꿔서 여기를 14라고 하고 여기를 등호 붙여서 15라고 하고 결국 14 나누기 0.2219를 하고 15 나누기 0.2219를 해야 돼. 그러면 n의 범위가 뭐 어디서 여기까지 나오겠죠. 그 중에 이제 몇 개인지 찾으면 됩니다.
이건 계산 너가 해봐. 시험은 내가 칠 게 아니잖아. 하면 돼. 별로 안 하고 싶게 생겼어. 할 수 있지, 이거? 좀 귀찮아서 그렇지 할 수는 있잖아. 아, 못해? 그럼 답을 못 내는 거야. 하여튼 저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거 다 했죠, 그죠? 소수 부분이 같을 때는 뺐을 때 정수가 나오는 거야. 소수 부분이 같으면, 그지? 그래서 얘가 4로그 2, 4로그 x, 얘는 2로그 x. 그래서 빼면 2로그 x인데, 이게 정수가 돼야 된다고. 근데 여기 2 곱하면 2로그 x가 4에서 6 사이니까 얘가 5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x는, 로그 x가 2분의 5고, x는 10의 2분의 5승이다. 여기 답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센에도 아마 있었겠지만, 이렇게 식이 나와 있는 꼴이죠. 이 식이 나와 있는 꼴을 적당히 잘 대입해서 계산하라는 건데, 보통 이렇게 B를 묻는 거랑 A가 B의 몇 배다 이렇게 묻는 게 똑같은 형태거든요. 자, A는 B의 몇 배지? A는 B의 몇 배야? A는 B의 몇 배야? 그렇지. B분의 A, B지. B분의 A, 배지. 그렇게 나와. 모르겠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10은 2의 몇 배지? 5배잖아. 이건 할 줄 알잖아. 이거 나누기 이거 배인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A가 B의 몇 배냐를 묻는 거는 얘를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게 얘가 얘의 몇 배냐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야. 근데 로그 문제에서 이렇게 물으면 식을 두 개를 세워놓고 빼기를 해야 이게 나와요. 빼기를 해야 진수의 나눗셈이 나올 거 아니야. 알겠죠? 식 두 개 세우고 빼기를 하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D1, D2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D1, D2를 만들어 봐. 로그 D1은 이 C는 그냥 상수인 거잖아. 지금 P 이렇게 얘기했고 C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로그 C 적어놓고 빼기 3분의 1 로그 P1이라고 합시다. P1이고 4P1이고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제? 이 D1일 때가 수요량이 P1이고 D2일 때가 수요량이 내면 안 되는 거야. 이제 한번 해봐봐. 수요량. 우와. 계속 해봐. 네? 수요량이 D2일 때 수요량이 4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읍시다. 로그 D2는 로그 C 빼기 3분의 1 로그 4P1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렇게 물었으니까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야 돼요.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볼게. 그럼 좌변은 로그 D2 빼기 로그 D1 되고 빼면 없어지고 여기서 이거 빼면 3분의 1로 묶여서 여기서 이거 뺐으니까 얘가 플러스겠지. 로그 D1 빼기 로그 4D1이 되겠네요. 요것만 계산해 봅시다. 요거 계산하면 로그 4분의 1인가? 그죠? 3분의 1에 로그 이게 D1 나누기 4D1이니까 약분하면 4분의 1이잖아. 로그 4분의 1은 얼마게? 로그 4분의 1은 마이너스 로그 4와 같죠? 이게 4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내려오면 저렇지. 로그 뭐라 했어? 안 알려주고 있나? 이거 안 알려줄 리가 없는데? 응? 얘는 안 알려줘도 되겠네. 그냥 쓸게요. 이거 3분의 1에 로그 4분의 1이거든. 일단 이렇게만 써놓읍시다. 이쪽은 로그 D2 빼기니까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죠. 3분의 1 위로 올려버려. 이렇게 됐니? 그러면 이 친구네. 맞죠? 그래서 D1분의 D2는 이게 2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2의 마이너스 3분의 2승이 답이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이 주어져 있을 때는 주어진 대로 잘 대입을 해서
뭐 계산을 해보면 되고, 어떨 때는 빼기, 어떨 때는 더하기인데 주로 빼기 계산이 많을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고, 그 문제에서 식이 안 주어져 있을 때는 자기가 식을 써서 해야 됩니다. 아까처럼 뭐가 뭐 몇 시간마다 몇 배가 되니, 뭐 몇 % 증가니, 뭐 이렇게. 알았지, 도연아? 그 뒤에 가서 자고 있으면 어떡해? 자, 이 정도 하고 오늘 진도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 지수함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 지수함수의 정의 공부를 좀 해볼 건데요. 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되더라? 기능을 까먹었어. 무슨 기능이 있었는데. 이건가 봐. 됐다. 이렇게 적어놓고, 해놓고,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새로운 함수를 배우면 이 새로운 함수가 이제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그 특징을 공부를 하는데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다고. 첫 번째, 정의역, 치역 이런 거, 정의역, 치역이 뭔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혹시 정점을 지나는 게 있는가? 지나는 특이한 정점이 있는가? 세 번째, 대칭성 같은 게 있는가? 이거 있으면 찾으면 되고 없으면 안 찾아도 돼요. 이거는 뭐 그렇고요. 네 번째는 함수의 증감을 좀 조사를 해야 돼요. 혹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함수인가? 이런 거. 그리고 최대 최소 상황이 있는가? 언제 최대고 언제 최소냐? 뭐 그런 거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혹시 뭐 역함수 관계에 있는 게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보고, 다양하게 이렇게 함수를 판단을 하고요. 원래는 저게 무슨 뭔가 체계를 배우면 이렇게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 교환법칙 이런 것도 조사를 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지금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요렇게 이 구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함수를 많이 배울 거란 말이야. 상가함수도 배우고 뭐 다양하게 배울 건데, 그때마다 똑같이 뭐 이런 상황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 돼요.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래프의 수학적인 의미가 뭐야? 그래프의 수학적인 의미. 그래프의 수학적인 의미는 점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x값 하나가 어떤 뭐 함수가, 예를 들어 뭐 이런 함수가 있어요. 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치자. 그럼 x값 하나에 대해서 y값 하나에 결정이 될 거잖아. 그거를 좌표 평면에다가 겁나 많이 찍으면 그게 그래프가 되는 거지. 만약에 정의역 x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정의역 x가 1, 2, 3만 얘기를 해주면 y는 2, 4, 8만, 2, 4, 6만 찍힐 거잖아. 그 점 3개를 찍으면 그게 그래프야. 정의역의 x값에 대해서 y값이 정해지면 그거를 좌표 평면에 찍으면 그래프인데,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라는 것이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법은 없어요. 정의역이 실수 전체면 모르겠지만, 그죠? 그래서 정의역에 대한 모든 x값에 대해서 취하는 y값들을 표시를 해주는 게 그래프라서, 요 그래프를 그려볼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래 점을 되게 많이 찍어 볼 거야. 엄청 많이 찍어 보다 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할 거야. 최종적인 목표는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고 이 그래프의 특징을 파악해서 뭐 이제 뭐 이런저런 문제를 풀 겁니다.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기능이 잘 생각이 안 나서. 지수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해볼 텐데요. 우리가 배울 게 지수 함수니까. 지수 함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수식을 함수로 나타낼 것이니까 y는 무슨 fx 이런 걸로 나타낼 건데, 요렇게 표현하는 게 지수 함수고요. 지수꼴을 함수로 나타냈지. a의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a는 항상 양수여야 되고 1이 아니어야 돼. 이유는 뭘지? 여기 x가 실수이고 싶거든.
지수를 실수로 가지려면 밑이 0보다 커야지 정의가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 A가 1이 아닌 이유는 A가 1이면 더 이상 지수 함수가 아니지. 그냥 상수 함수잖아. 그래서 A는 1이 아니라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0보다 크고 1이 아니란 얘기는 뭐밖에 없다는 얘기냐면 A 범위가 0부터 1 사이거나 1보다 크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 함수의 개형은 이 두 가지 그래프의 개형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이런 상황 두 개를 생각을 해야 된다. 문제에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안 알려주는 경우면 두 개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A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는 건 좋지 않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만만하게 잘 아는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지 뭐. 괜찮죠? 2의 X 정도는 그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한번 해보자. 짠. 아까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고? 응? X를 겁나 많이 찍으면 그래프가 된다고. 그지? 자, X에 뭐 넣어볼래? 0 넣어봅시다. X에 0일 때는 Y값이 1이네. 2의 0승은 1이니까. 맞죠? X가 1일 때는 Y를 너무 짧게 잡은 것 같은데. 좀 내려볼까요? 그래, 한 이 정도 합시다. 1일 때는 2를 찍을 거고, 그지? 더 있어요. 2일 때는 위에 3이고 4를 찍겠지. 이렇게 와서 만나겠죠? 1일 때는 2에서 만날 거고 2분의 3일 때는 뭐 있겠지. 2의 2분의 3승 2루트 2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3 근처에 어디가 찍힐 거 아니야. 그걸 일일이 찍을 필요는 없지. 컴퓨터가 알아서 찍겠지. 자, 이렇게 3을 넣으면 저기 올라가서 8을 찍겠죠. 양수 쪽은 넣어봤어요. 그지? 중간중간에 원래 다 넣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왼쪽으로 갑시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얼마지?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2분의 1이죠. 그래서 절반 찍고 마이너스 2면 4분의 1이겠지. 여기 찍고 마이너스 3이면 8분의 1이고 마이너스 3이면 16분의 1이고 계속 작아지긴 하는데 음수는 안 될 것 같아. 0도 안 되죠. 그치? 다 수투 배우는 사람들이잖아. 얘를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뭐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마이너스 무한대야 저게? 그리고 0이야 0.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0인데 이 0이라는 게 0으로 수렴한다는 게 0이 된다는 게 아니잖아.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고 있는 거잖아. 0이 안 돼요. 그 말은 0, 여기서 말하는 0은 x축이죠. x축으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요. x축하고 안 만나. 그래서 점근선이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쭉 가서 뭐 그냥 거의 0에 붙어 있는 그림이 되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알겠죠? 그죠? 요게 2의 x 그래프입니다. 2의 x 그래프. 만약에 여기서 3의 x 그래프를 그린다면 다 똑같이 생겼는데 얘도 0,1을 지나갈 거 아니야. 그렇지? 1일 때는 2가 아니고 3에 찍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면서 좀 더 오른쪽으로 급하게 올라갈 거 아니야. 왼쪽에서는 밑에 뭐 밑으로 쳐지겠죠. 이렇게 생겼어요. 4의 x는 1,4를 지나면서 여기 지나고 뭐 이렇게 더 빨간색을 해볼까? 막 이렇게 와서 여기 찍히겠지. 여기 1,4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생각할 거는 A가 여기가 밑 A가 그죠? A가 커질수록 그지? 커질수록 Y축에 붙는구나. 급격하게 증가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A의 X 그래프 중에 Y는 A의 X 그래프 중에 A가 1보다 큰 상황을 그려봤어요. 자, 아까 우리가 했던 요 얘기 돌아가서 한번 해볼게요. 자, 지수 함수는 정의역이 지금 보다시피 그래프 보다시피 실수 전체죠. 지수 함수 그래프 좀 전에 그린 거 생각해봐.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야. 그지? x 값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x 값을 가진다고. 맞죠? 치역은 정의역이 실수 전체고 치역은
치역은 뭐냐면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y 값의 범위를 말하는 거지. y 값의 범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쳐다봤을 때 y축에 생기는 그림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는 안 생길 거 아니야. 치역은 0보다 커요, y가. 이거 잘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하죠, 요게. 이 a의 x라는 얘는 x가 0일 때 항상 1이란 점을 지나가잖아. 그래서 얘는 0,1이란 점을 항상 지나가게 돼 있어요. 요 함수는. 알겠죠? 이거 기억해주고. 그 다음 대칭은 나중에 엄청 많아서 좀 이따가 한꺼번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만 보면 a가 1보다 클 때 이 함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는 함수야.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 안 내려가지, 그지? 그래서 얘는 증가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a가 0에서 1 사이는 그래프 나중에 해보면 이게 내려오면 안 된대.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이렇게. 그 얘는 감소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좀 이따 그려보고 판단해 봅시다. 최대 최소 이거는 뭐 이 지수 함수가 증가만 하고 또는 감소만 하는 그걸 뭐라 그러지? 증가만 하고 또 감소만 하는 함수인데 이런 함수를 이제 단조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뭐 이런 말은 몰라도 되는데 단조함수라고 그래. 단조함수. 단조롭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증가만 하고 감소만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함수 중에서 단조성이 없는 함수가 어떤 함수야? 그게 2차 함수 같은 거란 말이야.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얘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함수는 최대 최소를 구할 때 만약에 이렇게 정의역 구간이 정해져 있으면 양 끝점이 최대 최소가 아닐 수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단조성이 있는 함수는 계속 증감하고 계속 감소만 하니까 그냥 정의역 구간의 양 끝점이 최대 아니면 최소인 거야. 그래서 최대 최소가 상당히 쉬워요. 단조성이 있는 함수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안 내고 뭐 한번 꼬아서 출제를 한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배웠던 지수함수 배우기 전에 배웠던 대표적인 단조성이 있는 함수가 뭐야? 유리함수, 무리함수야. 유리, 무리함수는 이렇게 증가만 하고 감소만 하잖아. 그런 거야.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거고. 뭐 역함수 이런 건 좀 이따 뭐 로그 함수 배우면 다시 다 얘기하겠지만 저런 거 있고요. 기본적으로 요 세팅 해놓고 이제 이제 저거를 막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거 해서 이제 조금 더 복잡한 함수를 알아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요거지. 요거. 로그 함수가, 지수 함수가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a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 이렇게 쭉 올라가고 항상 0,1을 지나가고 정의역은 실수 전체고 치역은 양수다. 0에서 1 사이, a가 0에서 1 사이라는 게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2분의 1의 x 이런 거. 이런 거는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대칭성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지난 시간 후에 설명할 거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함수적인 특징을 파악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잠깐만 쉬었다가 지수함수 아니 저 2부 아니다 요까지만 얘기하고 평행이동 얘기 바로 할게요. 요거까지 얘기해야 깔릴라. 계속 올라가나? 오 신기하다. 계속 올라가네. 조금 전에 이런 함수를 했어. y는 뭐 예를 들어 2의 x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요. 뭐가? y는 2분의 1의 x가 이렇게 생겼을 건데 식 구조를 좀 파악을 해보면 요거는 이제 숫자 넣어보면 알아요. 여기 1 넣으면 2분의 1이고 있잖아. 1 넣으면 2분의 1이고 2 넣으면 4분의 1이고 뭐 이렇게 마이너스 1 넣으면 이거 역수돼서 그럴 거잖아. 그지? 근데 이 친구가 지수의 계산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식인 거잖아. 똑같죠?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걸 비교를 해보는 거야. 이걸 잘 비교를 했더니 비교해서 1학년 때 배웠던 걸 살짝 적용을 해보면 에이? x 부호가 바뀌었어. 그건 뭔 거지? x 부호가 바뀌면 뭐야? 뭔 대칭이야 이게? y축 대칭 상황인 거죠. 이거 기억나니? x축 여기 x, y가 있는데 이 점이 이렇게 y축 대칭을 해버리면 이렇게 마이너스 x, y가 되지 않니? x가 부호가 바뀌죠. y는 그대로고.
이렇게 x 부호가 바뀌는 상황이 y축 대칭이고, 이렇게 x, 마이너스 y로 y 부호가 바뀌는 상황이 x축 대칭이고, 둘 다 바뀌는 상황이 원점 대칭인 거죠. 1학년 때 배운 거죠. 딱 그거야 지금. 이렇게 x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서로 y축 대칭인 상황이에요. 여기가 y축이고, 이 2의 x를 이렇게 샥 삐뜩 접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겹쳐집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한 김에 이 얘기를 좀 정리를 하면, 그러면 이 친구를 x축에 대칭을 시키면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나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함수식은 y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써지거든요. x축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y가 되겠지, y 대신. 되죠? 근데 이렇게 함수식을 쓰는 법은 없잖아. 마이너스를 이쪽에 줘야지. 그래서 얘를 y는 마이너스 2의 x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이제 원점 대칭을 하면 그래프가 아마 요렇게 생겨질 거고, 그제? 요렇게 생겨진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지. x, y 둘 다 바뀌어서.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형태의 식 세팅들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뭘 판단할 수 있어야 되냐면, 문제에서 이런 형태를 주겠지. 문제에서 이렇게 줘요. 마이너스 2에 3 빼기 x 이렇게, 이런 함수 뒤에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함수 주거든. 그러면 이 함수가 기본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꺾여져 있다는 걸 봐야 돼요. 이게 지금 2 앞에도 마이너스, x 앞에도 마이너스니까 기본적인 2x 함수를 원점 대칭한, 요렇게 내려가는 꼬라지 함수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요 부호들을 보면서. 알겠죠? 아니, 왜 우리 무리 함수 할 때 그 막 이렇게 가고 하는 거 있잖아. 양쪽 네 방향으로. 그것처럼 이 로그 지수 함수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좀 대칭 이동이 돼 있어도 형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죠?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평행 이동은 안 했잖아, 그지? 기본 지수 함수에 대해서 했고, 평행 이동을 하면서 뭔가 변화되는 게 좀 있을 거거든요. 그 얘기는 쉬는 시간 후에 간단히 정리하고 문제를 좀 풀겠습니다. 자, 잠깐 쉬는 시간 합시다. 이어서 해봅시다. 넘어갈게요.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가 여기는 없네요. 이쪽에다가 좀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지. 자, 조금 전에 했던 요 y는 2의 x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는 항상 0,1을 지나간다고 했어요. 자, 이때 x축이 점근선인데, x축을 다른 말로가 아니고 x축을 함수식으로 쓰면 뭐지? 오이구 잘하네. 점근선은 y는 0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평행이동이 되어서 y는 지금 y축으로 평행이동할 거야.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 그래프를 위로 3만큼 끌어올리라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3 있지, 3. 3이 디디디디디디디디디 이렇게 될 거고, 여기 0일 때 1이니까 0,4를 항상 지나가겠지.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저 그래프를, 처음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었단 말이에요. 이거 얘를 위로 3칸만큼 쫙 올렸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점근선이 따라 올라가죠. 생각해야 되고, 여기 지금 플러스 0인데 이거 있지, 이게 점근선이야. 이게 y는 3, 알았지? 그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출제 포인트일 거야, 점근선. 그래서 나중에 이거 미지수로 놓고 밑으로 내려서 접어서 올리고 막 그런 이상한 짓을 할 거야. 이제 뭔 얘기냐면, 이렇게 점근선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그럼 이제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근데 얘를 숨겨놓고 얘를 함수를 접어요. 이렇게 접는다고. 그러니까 지수함수를 절대값을 치겠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여기서 뭘 묻는다고. 수능에 계속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점근선 상황 좀 잘 이해해 주면 되고, 이게, 그러니까 지수함수는 Y축으로 이동하는 게 중요하지, X축으로 평행 이동하는 거는 정말 1도 안 중요합니다. 아래 위가 중요하지. 왜 그런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옮겨볼까? 이렇게 있어. 이게 X거든. 내가 Y는 2의 X-2 그래프를 그릴 거야. 어떻게 그릴래?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안 지워지나? 여기 없다고 생각하고 얘를 그릴 거면 어떻게 그릴 거야? 막 2x 그려서 이만큼 옮길 거야? 그러지 말고 그냥 쟤를 그리라 하면 점근선은 일단 x축일 거니까 놔두고 2니까 그냥 이렇게 생겼네 하고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만 0,1이 아닌 거지. 여기는 뭐지 그럼? 4분의 1이지. 맞지? x에 0을 집어넣으면 2에 마이너스 2승이니까 4분의 1일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굳이 2x를 그려서 그걸 옮기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x축 평행이동은 별로 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냥 해놓고 점만 체크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프 개형을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위로 평행이동하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잘 할 거라고 보고 자,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y는 4 곱하기 2x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런 게 있다고. 저 그래프는 2의 x 그래프를 4배한 거도 되지만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한 것도 돼요.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 맞지? 원래 있던 2의 x 그래프를 이 그래프를 x축으로 왼쪽으로 2칸 옮겨서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이게. 그지? 그러면 여기다 0 넣으면 4겠지. 여기 찍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앞에 뭐가 곱해져 있으면 평행이동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평행이동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게 좀 중요한 얘기고. 업그레이드 시켜보겠습니다. 이거는 2의 x를 평행이동 시켜서 겹칠 수 있니? 못 겹치나? 겹칠 수 있어요. 어떻게 겹치는지 잘 봐. 그러면 3을 2의 로그 2의 3이라고 쓸 수 있지. 요거 3이잖아. 요거 같으면 3이니까. 곱하기 2의 x라고 적어놓으면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3이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래서 겹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2하고 관련 없는 숫자가 와도 평행이동해도 겹칠 수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야 되고, 그러면 어떤 실수 k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면, 어떤 실수 k에 대해서 저렇게 된다면 저거는 전부 다 2의 x승의 그래프랑 평행이동해서 겹쳐지는 건가? 네, 아니야. 그건 또 아니야. 왜 그러냐면 이거를 조금 전에 것처럼 똑같이 행동을 해서 해보면 2의 로그 2의 k 곱하기 2의 x잖아요? 그럼 이게 x 플러스 로그 2의 k일 거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k만큼 평행이동한 게 되긴 하는데 k가 진수잖아. 그러니까 양수일 때만 돼요. 이 k가 양수가 곱해져 있을 때만 된다고. 알았지? 그거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그러니까 개념을 정말 깊이 이해해야 되는 게 딱 그거야. 학교 시험에서 그냥 이렇게 적어놓고 이 함수는 y는 2x를 평행이동해서 겹쳐질 수 있는 함수다 하면 틀렸지만, 이 함수를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을 통해서 2x랑 겹칠 수 있다라고 말하면 맞아요. 그건 또. 그 뭔 소리야 그게. 아니 k가 음수라도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k에 2의 x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양수인 거잖아.
양수니까 평행이동해서 얘랑 겹치면 되고, 이 마이너스는 대칭이동해서 뒤집으면 되는 거잖아. X축으로. 그지? 그래서 그렇게까지 출제가 잘 안 되긴 하지만 거기까지 묻지는 않은데, 이까지는 잘 물어. 이렇게 써놓으면 얘가 평행이동해서 겹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근데 보통 숫자만 달라도 애들이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겹칠 수 있습니다. 저거 좀 잘 생각해야 돼. 물론 이걸 정량적으로 계량하기가 쉽지 않지. 로그 2의 3은 무리수거든. 어떻게 옮겨야 될지 몰라. 근데 모르겠는데 옮겨져. 그건 확실하니까. 그거 좀 평행이동에서 겹칠 수 있는 상황을 좀 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뭐 대강 설명 다 끝났고 이제 문제 풀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짠. 지수 함수를 고르세요. 이랬거든. 지수 함수를 고르세요. 지수 함수를 고르래. 이거 지수 함수고요. 이것도 지수 함수인데, 이것도 지수 함수네. 이건 아니죠. 2차 함수잖아. 이건 3차 함수네. 이것도 지수 함수죠. 선생님, 저 분모에 가 있는데요? 이게 2분의 1의 x랑 똑같지? 그러면 맞죠? 그래서 저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 다음을 구하래. 저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숫자 넣으면 되는 거잖아. 자, fx가 a의 x에 대한 설명인데, 문제는 저 a가 1보다 큰지 0에서 1 사이인지를 말을 안 해주고 있다고. 그러면 두 개를 다 생각해야 돼. 저 fx가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일 수도 있고, a가 1보다 커서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일 수도 있다고. 알겠죠? 이게 a가 1보다 큰 상황이고 0에서 1 사이는 이 상황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두 개 생각 같이 해야 돼.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맞겠죠? 치역은 양수 전체의 집합이다라고. 양의 실수 혹은 뭐 양수라고 하면 되지. 밑으로 안 내려와요. 이 자체로는. 그지? 그래서 나중에 지수를 치환하면 항상 양수 값을 가지게 됩니다. 3번은 이게 뭔 소리야? a가 1보다 클 때 이 상황인데, 이 상황은 x 값이 커지면 y 값도 커지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이 증가함수 표현이지. 맞지? 이게 부동반 반대돼 있으면 감소함수 표현이죠. 0에서 1 사이면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 점근선은 x축이니까 y는 0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프 그리고 정의역, 지역, 점근선 구하시오. 이거는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지?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지역은 양수, 점근선은 y는 0. 얘는 3의 x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 마이너스는 y 앞에 있는 거니까 x축 대칭시키면 되지. 이렇게 되죠. 정의역은 실수 전체, 치역은 음수, 점근선은 x축이니까 y는 0.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자, 이 친구 신경 쓰지 말고 그냥 3의 x처럼 그리면 되고, 여기가 꺾여버립니다. 이렇게 그리면 되고, 너무 신기하다. 흘러내린다. 여기가 0을 넣었을 때 3분의 1이죠. 이렇게. 정의역, 실수 전체, 치역, 양수, 점근선, x축, y는 0. 똑같습니다. 이거는, 요거 주의하라고 했지. 얘는 3의 x를 두 칸 위로 올려야 돼. 여기가 2고, 요렇게 그려져. 정의역, 실수 전체, 치역은 2보다 커. 점근선만큼 따라 올라가야 됩니다. 치역이 2보다 크고, 점근선은 y는 2가 되겠죠. 갑자기 대소비계가 왜 튀어나오느냐면, 이렇게 하라는 거야. 얘가 3의 3분의 1승이고요. 이거 9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몇 승이야? 그러면 4분의 2승, 2분의 1승?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뭐가 크냐? 뭐 제곱, 뭐 6승 해서 비교해도 되지만 3의 x 그래프 이렇게 생겼지. 그냥 이렇게 생겼잖아. 3의 x 그래프. 뭐 여기 뭐 x축, y축은 마음대로 설정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겼다고? 근데 이 3의 x 그래프가 있으면 여기에 3분의 1이 여기 있고 2분의 1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2분의 1은 3분의 1보다 크지. 오른쪽에 있겠지. 그럼 3분의 1을 넣은 값보다 2분의 1을 넣은 값이 크겠지. 왜? 3의 x는 증가하는 함수니까. x 값이 커지면 y 값도 커지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대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겠지. 5분의 1의 x는 1보다 작으니까 감소한 함수를 그려놓고요. 마이너스 2랑 0.5를 넣어서 뭐가 큰지 비교해요. 마이너스 2는 저기 있을 거고 0.5는 여기 있을 거니까
이게 안 써진다, 야. 뭐지, 이게? 0.5. 마이너스 2가 더 크네. 2를 넣었을 때가. 0.5 넣었을 때보다. 그죠? 그래프 상에서 비교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본격적인 문제풀이로 가봅시다. 자. 3분의 1의 x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거는 다 그림 그려놓고 시작합니다. 그림 그릴게. 3분의 1이니까 감소하겠죠? 샥 그려놓고, 짠, 이렇게. 됐지? 1,0을 지난다? 말도 안 되는 수리지. 0,1이잖아. 그러면 되고. 점근선이 y축이라고? x축이잖아. 3, 4면 지나지 않는다? 콜. x값 증가하면 y값 증가한다고? 땡. y값 감소하지. x값 증가할 때 y값 감소하는 감소함수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프 그리고 뭐 정역, 치역, 정근선 구하라.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x축 평행이동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신경 안 써도 되고 y축 평행이동만 신경 씁니다. 그럼 첫 번째 게 지금 보니까 1만큼 내려와 있네. 그래서 이렇게 점근선을 그려주고 이게 y는 마이너스 1이고요. 2에 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된다니까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계산을 해서 찾아주면 돼요. 근데 물론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는 모르지. 그거는 이제 넣어봐야 돼요. 숫자를 0을 넣어봐야 여기다가 x에 0 넣으면 얼마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0 넣으면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아니고 요렇게 지나가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라고 적어주면 되고,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이 x절편 같은 거 따로 구하면 돼요. x절편은 여기 y에 0 넣고 구하면 된다. 여기 0이다 하면 2의 x 빼기 1이 1이야. 그럼 얘가 1이 되려면 얘가 0 돼야 되니까 x는 1인가 보네. 이렇게 나중에 필요하면 구하면 돼요. 보통 필요 잘 없어서 안 구하면 됩니다. 됐죠? 지금 정의역은 실수 전체, 치역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점근선은 마이너스 1. 이렇게. 괜찮아. 왜 이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어? 응? 뭐 했다고? 새벽에 축구 봤지 또? 나 새벽에 어제 3시간밖에 안 잤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네요. 논다고 안 잔 건 아니야. 일을 했어, 일을. 응원했다. 진짜. 그래, 합시다. 이거는 1만큼 위로 들어 올려주고 y는 1, 여기 정근선이고 뭐 3의 마이너스 x니까 저 3의 마이너스 x라는 게 사실은 3분의 1의 x와 같은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감소하도록 그려주면 되고요. 0을 넣어보면 1 더하기 1은 2니까 여기가 2예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네. 맞지? 이상해? 왜? 아니야, 안 이상해. 이거 맞아. 정의역 실수전체, 치역은 1보다 크다, 점근선은 y는 1.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그냥 어떤 상황, 지수함수 상황이 보이면 그걸 그냥 잘 그릴 수 있으면 돼요. 알았죠? 잘 그릴 수 있으면 돼. 점근선에 입각해서 잘 그릴 수 있으면 돼. 그게 요거 공부하는 목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한 개 해볼까 보자. 요거 73번만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집에 가서 좀 그려봐. 알았지? 그려보자. 73번 저런 거 파악할 때는 보통 그래프 그려놓고 파악하는 겁니다. 다 됐죠? OX는 이렇게 생겼고, 맞지? 0,1을 지난다? 맞고, 점근선은 X축이지, 증가하는 함수 맞고, 이게 뭔 소리야, 리을은? 1대1 뭐 함수 뭐 이런 건가? 그지? 그러니까 맞는 거죠, 이거. 수하 하면서 많이 배웠지? 1대1은 어떻게 옆으로 껐을 때 하나만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 다음. 짠. 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대. 시키는 대로 해봅시다. 이게 다 고1 과정입니다, 거의.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래. 그럼 X 대신 X 빼기 2 하면 되나? 이만큼 평행이동한다고 더하기 2라고 쓰면 안 돼. 빼기 2라고 써야 되죠. 그 다음에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1 이렇게 쓰면 되지. 맞지? 다 했네. 아, 그 다음에 X축 대칭을 하래. 그지? 평행이동한 후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래. X축 대칭하면 Y 부호를 바꾸면 되지. 이렇게. 그래서 답 쓸 때 Y로 쓰면 Y는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여기가 2의 X로 쓰라 했으니까 요거 밑으로 내리면 되죠. 자, 요거 좀 잘 해야 되는데 2의 X 마이너스 2를 2의 X로만 쓰는 방법은 이걸 2의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로 찢으면 돼요. 지수법칙을 거꾸로 쓰는 거야. 이게 곱하기 하면 원래 더해서 이렇게 쓸 건데 이렇게 된 거 두 개로 분리하면 여기 중간에 곱하기 쓰면 된다고. 알겠니 이거? 이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잘 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막 뭐 3의 x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를 81 곱하기 3의 x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찢으면 3의 x 곱하기 3의 4제곱이니까 81 곱하기 3의 x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걸 찢으면 이렇게 되고 이게 4분의 1인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어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죠? 그지? 뒤에 b는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찾으면 되겠지? 이렇게 잘 계수 맞춰주면 되는 뭐 별거 아닌 문제입니다. 여기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와, 이게 도대체 뭐 잘 모르겠는데 그냥 보고 답하면 되는 거 아니야? A를 넣으면 M이래. 여기 있네. 이렇게 저기다 넣어봐요. F의 A가 3의 A인데 그게 M이고 F의 B는 3의 B인데 그게 N이야. 질문은 A 플러스 B를 줬어. 두 개를 곱하면 되겠네. 그냥 이걸 두 개를 곱해야 A 플러스 B가 나올 거잖아. 두 개 곱해봐. 그럼 3의 A 곱하기 3의 B가 MN인데 요거 계산할 수 있잖아요. A 플러스 B로 이게 4라고 했으니까 81이겠네요. MN은 81이다. 너무 문제가 쉽죠? 자, 요거 75번이랑 77번이랑 해봅시다. 다 했어요? 75번은 A가 마이너스 27분의 1이야? 아니야? 맞는지 아닌지 얘기를 해줘야지. 답지도 없는데 나는. 풀었으면 자기 답이랑 맞으면 맞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27이라고? 네, 고마워. 그 다음에 B는 2가 되겠고요. 이거는 숫자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가 아니고 우리는 A를 알고 있어요. A는 일단 1이잖아. 그치? A 1 맞죠?
그 항상 2x는 항상 0,1을 지나니까 a가 1이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좀 확대를 해볼까? 여기가 1이니까 y는 x가 하는 일이 x좌표랑 y좌표랑 같은 값을 갖는 위치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따라 요래 내려오면 b가 1인 거야. x, y가 같은 거지, 이게. x, y 같은 거. 여기가 1이니까 따라오면 1이고, 1에서 딱 튕구면 여기는 c는 2고, 이렇게 튕구면 이 좌표가 2가 되는 거지. y는 x 같으니까.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4가 되고, 따라 내려오면 얘도 4겠네. 그럼 뭐 다 구했지? A, B, C, D. 맞지? A는 1, B는 1, C는 1, 2, D는 4. 이렇게 되겠죠? 쉽지? 넘어갑시다. 자, 빨리빨리 좀. 쉬운 건 빨리빨리. 자, 아까 했던 건데요. 대소 비교. 밑을 3으로 통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3의 2분의 1승. 이거는 3의 세제곱이고 앞에 2가 있으니까 3의 2분의 3승. 얘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3분의 2승이네. 증가하는 3의 x승 그려놓고 x 값들을 표현해봐요.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3분의 2, 여기가 2분의 3이죠. 그래서 이게 제일 크다.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 이렇게 하면 되겠지. 요거는 10분의 1을 그려놓고 마이너스 뭐 해도 되고 10분의 1인데 이게 마이너스 0.1이니까 이 마이너스를 안쪽으로 넣으면 그냥 다 10이 되잖아. 그래서 증가하는 함수로 바꿔놓고 해도 되고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이니까 감소하는 함수를 그려놓고 해봅시다. 10분의 1의 x 이렇게 그려놓고 10분의 1의 x 위에 지수가 마이너스 10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4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가 제일 클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 있을 거고 마이너스 10분의 1은 여기 있겠네. 그지? 그래서 대소가 이렇게 된다. 그래프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그런 거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역함수? 갑자기? 뭐 대단한 건 아니죠. 역함수가 g인데 ga가 2래. 그럼 이건 뭐야? 우리 수학하면서 열심히 배웠잖아.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역함수는 이거 바꾸면 되잖아, 이거 두 개. 그지? f2가 a래. 저기다 2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1승 플러스 3이네요. 그럼 이게 2분의 7이야? 그지? a는 2분의 7이고요. g에 2분의 7을 물었어. 모르겠어. k라고 두고 fk가 2분의 7을 만족하는 k는 뭐냐? 이거 아니야? 2네 2. 그지? 그래서 다 했네요. 뭔데 이거? 이런 질문을 왜 하는 거야? 정말 별 그렇다 그지? 이건 별로 어려운 건 없으니까 이 80번 하나만 해봅시다. 이 3의 x 곱하기 2의 1 마이너스 x를 이렇게 생각하면 이 친구가 2분의 1의 x일 거고 그러면 얘를 2 곱하기 2분의 3의 x라고 쓸까? 뭐 굳이 이런 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한번 해볼게. 이거 k라 할게. 얘가 k면 fk가 3분의 4 나오는 거 찾으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 여기다 뭘 넣어야 3분의 4가 나오는 거야? 뭐 여기 k를 넣었을 때 3분의 4다 하면 2 나누면 3분의 2 될 거니까 얘가 3분의 2가 되려면 뒤집어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1이네요. 맞지? 값은 마이너스 1이다. 뭐 아무것도 아닌 문제네. 오, 끝났네. 요.
연습 문제는 나중에 몰아서 좀 하고 인도를 좀 뺍시다. 우리 왜 서영이가 없으니까 빨리 아니 뭐 빨리 맞춰. 아니야, 좀 빨리빨리 해야 돼. 이건 별로 안 어려워서 금방금방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할게요. 이건 뭐냐면 아까 설명했지만 그 지수함수는 이렇게 단조 함수라고 증가나 감소만 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정의역 구간에 A에서 B가 이렇게 주면 X가 이렇게 범위를 주면 증가하는 함수는 여기가 최소고 여기가 최대겠지 뭐. 아니야? 감소하는 함수는 거꾸로 되고. 그 문제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안 준다고. 한번 꼬아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꼬는지만 확인 잘하면 됩니다. 뭐 이거 확인할 건 별로 없고 그냥 바로 해봐요. 그러니까 자, 야 이렇게 3의 x는 x가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하는 증가함수니까 이때 3의 x는 x가 마이너스 i지 2에서 최대값을 갖고 2는 9를 갖겠죠.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을 갖겠지. 마이너스 1은 3분의 1이네요. 그냥 그렇다고 정말 생각 안 해도 풀 수 있는 문제죠. 이렇게 그래. 3분의 1의 x는 밑이 0에서 1, 2 사이인 함수니까 x값이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는 함수가 되고 감소하는 함수는 이렇게 내려가니까 언제가 최대냐면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겠죠.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9를 갖고 3일 때 최소겠죠. 3 집어넣으면 27분의 1을 갖는다. 그냥 너무 아무것도 없어요. 최대 최소를 구하래. 우와. 일단 모르겠으면 넣어보면 돼. 0을 넣으면 1이고 3을 넣으면 8이니까 이게 최대고 이게 최소인갑다. 물론 증가 감소를 판단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넣어보면 돼. 얘는 감소하는 함수니까 이때가 최대겠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16, 1 집어넣으면 4분의 1 최대 최소가 됩니다. 최대값은 없네. 그치? 1 집어넣으면 5가 최소가 되고 이거는 최대값만 있겠네요. 맥스가 81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아? 지수함수는 연속함수라서 닫힌 구간 A, B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져. 그게 무슨 정리야? 사이값 정리. 최대 최소의 정리거든요. 그래. 그래도 사이값 정리를 떠올리는 게 어디야? 사이값 정리가 뭐지? 열린 구간. 사이값 정리가 뭐 하는 거야? 전제가 있지, 전제. FA랑 FB가 달라야 돼. 맞아요. 네. 그 사이에 K를 하나 껐을 때, 맞지? FC 이퀄 K, FC 이퀄 K가 되는 C가 열린 구간 A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닫힌 구간 AB 사이에서 함수 fx가 연속이어야 돼. 그때 K가 X축이면 뭐가 되는 거야? 그게 X축일 때가 실근 존재 조건인 거야, 그게. 미안. 그래도 수원도 머리 아픈데 맞자. 뭐야? 별로 뭐 안 해도 될 것 같은 문제들이 계속 나와서 빨리빨리 내가 할게요. 증가하는 함수니까 1 넣었을 때 27이 최대,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3이 최소. 이거는 마이너스 x 때문에 감소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으면 4가 최대, 2를 넣었을 때 2분의 1이 최소. 얘는 선생님 두 개인데요. 그게 아니고 저기 3분의 4의 x지. 야, 사실 한 개잖아. 맞죠? 합칠 수 있습니다. 이게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하는 함수야. 그래서 0 넣으면 1이 최소값이고 1 넣으면 3분의 4가 최대값입니다. 맞죠? 뭐 이게 다야? 너무 안 할 겁니다. 빨리 넘어가. 자, 요거 보고. 자, 이제 드디어 뭔가 할 만한 게 나왔어요.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그냥 함수를 하나만 주면 너무 간단해 버리니까 맞잖아. 그냥 양쪽 넣으면 누구나 답을 할 거니까 약간 그렇잖아. 그래서 약간 꼬았어요. 근데 심하게 꼬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줬어. 오, 이 4는 2하고 관계 있는 놈 아니야? 그래서 이 4의 x를 2의 제곱에 뭔데?
2의 제곱에 x라고 생각하면 2의 x의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4의 x가 2의 x의 제곱이라는 사실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나는 치환을 할 거예요. 2의 x를 t로 치환을 할 거라고. 그러면 얘가 t 제곱이 되고 이 뒤에 있는 2의 x 플러스 1은 아까 이렇게 하기로 했던 거 기억납니까? 찢어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단 말이야. 그러면 2t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t가 돼요. 오, 2차 함수가 돼버렸어. 근데 주의해야 되는 것은 치환을 했으니까 원래 변수가 x였거든요. x. 범위도 x였죠. 근데 내가 t로 바꿔놨으니까 범위도 t로 바꿔야 돼요. 여기서 바꾸면 됩니다. x가 0일 때 t는 1. x가 2일 때 t는 4. 됐니? 그러면 이 구간에서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1학년 문제로 바뀌었네. 우리 1학년 잘 못하는데 맞지? 아닌가? 이제 2학년이니까 잘 할 수 있을 거야. 어떻게 하면 되지? 최대 최소 어떻게 구해? 이 2차 함수. 대입해요. 아, 그냥 막 넣으면 돼? 아니 그림을 그려요. 아, 그렇지. 아래로 블록인 거 그림 그려주고 판단은 축을 먼저 적어야 됩니다. 축이 t는 1. 축 빨리 구할 수 있지? 네. 어떻게 구해? T로 묶어요. 뭐라고? t로 왜 묶어? 아니야. 완전 제곱으로. 완전 제곱식을 쓴다고? 와. 너 축의 방정식 이런 거 몰라? 진짜 몰라? 아니, 모르겠으면 저거를 미분해서 0이 되는 걸 찾아요. 그게 이거야. 미분할 줄 알지? 그러니까 오늘 좀 배웠을 것 같아서 한 거잖아. 이걸 미분해서 0이 된다는 게 이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점 찾는 거야. 이 참수에서 한 개밖에 없거든요. 이거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거, 이 미분해서 0 되는 t가 1이 무조건 축이야. 이게 이 참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얘를 미분해서 0이 되는 걸 찾으면 2ax 플러스 b가 0이 되는 x 값이 바로 마이너스 2a분의 b, 우리가 알고 있는 축의 방정식입니다. 당연히 똑같은 논리 똑같이 돼야지.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어쨌든 뭐 알아서 찾으면 되고, t가 1인데 문제는 구간이 1에서 4까지잖아. 그럼 4는 여기 있겠지. 1은 여기 있고 이만큼 움직인다는 소리거든. 1일 때 최소, 4일 때 최대, 맞습니까? 그래서 1 넣으면 최소값 마이너스 1. 최대값은 4 집어넣으면 16 빼기 8 해서 외값 8.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됐죠? 되게 쉬운 거대, 이거는. 훨씬 어렵게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요거는 연습을 좀 할 건데 뭐 할 거냐면 이거 2번이랑 86번 한번 해봅시다. 오늘 도함수의 활용인데 심도가 늦군. (2분의 1의 x를 치환을 했을 거야. 맞죠? 그래서 y가 t제곱. 요거 잘 봐야 되는데 2분의 1의 x 마이너스 1승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x 마이너스 1승 찢으면. 근데 얘는 결과물이 2인 거죠. 2분의 1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1승이 역수입니다. 얘를 역수로 하라고. 그래서 2t가 됩니다. 마이너스 2t 플러스 3. 알겠죠?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 그 다음에 t 범위는 얘가 t인데 x가 이러니까 2 넣었을 때 4분의 1부터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2까지 이렇게 t 범위 잡히고 잡아놓으면 그리고 축 찾고 축은 t는 1이야. 4분의 1은 이렇게 껐을 때 여기가 2면 여기가 0일 텐데 4분의 1은 요쯤 있을 거고 맞죠? 요쯤 있을 거고 여기 찍고 여기까지 구간을 보면 2일 때가 최대고 1일 때가 최소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지? t 범위를 찾아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래프 상에서 축을 중심으로 어디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이 대칭이니까 2까지 보라 했으니까 반대편 0일 거란 말이야. 2, 0하고 2. 4분의 1은 0보다 조금 큰 쪽에 있으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가니까 2일 때 최대가 맞죠. 2 집어넣으면 3이 최대고요. 1 집어넣으면 2가 최소값인가? 맞죠? 그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6번은 뭐 하는 거지?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이래.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3의 x를 t라고 치환하면 이게 이제 t제곱에 플러스 3kt 플러스 3 이렇게 맞죠? 근데 문제는 얘는 x 범위가 없으니까 그냥 x 범위가 없다는 것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 말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3의 x를 t라고 치환했을 때 t는 0보다 크다는 조건만 따로 나오는 거야. 요거 잘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없어도 t는 0보다 큰 거야. 맞잖아. 지수 함수는 치역이 양수죠. 그래서 일단 치환을 하면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얘가 0보다 큰 범위에서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이야. 그지? 근데 뭐 이건 뭐 특별한 거 없네? 그냥 그건 그렇고 그냥 2차 함수 플러스 3kt 더하기 3의 최소값이 6이다 마이너스 6이다니까 제 꼭지점 좌표가 y좌표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거겠지?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축을 구해봅시다. 축을 구해서 축을 넣으면 이 값이 마이너스 6이란 소리야. 축의 함수값을 넣으면 그지? 축을 구해보면 t가 마이너스 2분의 3k인가? 이게 축이죠, 그죠? 그래서 저거 구해서 t 자리에 넣어봐. 좀 쓸데없이 문제가 복잡하노. 제곱하면 4분의 9k 제곱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9k 제곱 더하기 3이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9k 제곱 더하기 3인데 걔가 마이너스 6이어야 돼. 마이너스 4분의 9k 제곱이 마이너스 9란 얘기고 k 제곱은 4란 얘기네요. 근데 양수야, 음수야. 이걸 오, 야, 양수도 음수일까? 음수 맞아. 왜 음수야? 이게 K가 양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K가 양수면 축이 음수잖아? 그럼 축이 음수면 지금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게 T축이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축이 음수야.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여기가 지금 3이 찍히는 거잖아. Y절편이. 근데 정의역 구간이 이렇기 때문에 요거 이상 보면은 이만큼 봐야 되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쪽에 축이 있어야 돼. 이쪽에 이렇게 축이 있어야 여기서 마이너스 6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심오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문제였어. 맞지?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죠? 뭐 있을까? 요거까지만 하면 되겠네. 아, 원래 뒷페이지까지 해서 마무리 하려 했는데 실패. 왜? 왜? 어? 월요일 시작은 산뜻하게 해야지. 응? 너가 그 2월 달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거 저 뭐야 센비 책 좀 펴봐봐. 왜? 아니 너무 안 된대. 너무 작은데 숙제가. 이거는 해야 되는데. 무슨 건데 이게? 아 문제가 너무 작은데. 충분하다고? 그 유형 6번까지 숙제로 합시다. 6번까지 숙제로 해주고